매장 오픈이 처음인 사장님들 답답하시죠? 유튜브나 주위 사람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순서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하나 만들어 봤어요. 도움이 될 수 있게 제작했으니까 꼭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면 오픈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내드릴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료이다 보니까 동시 진행 가능한 부분이거나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가 컨설팅 팀장 심양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장을 오픈할 때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오픈 체크리스트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첫 순서부터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먼저 보통 사람들이 상가 계약을 먼저 해야 되느니 사업자를 먼저 해야 되느니 얘기를 하지만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브랜드 컨셉을 1차적으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브랜딩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틀을 잡고 가자는 얘기라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브랜드 컨셉을 잡는 겁니다. 딱 크게 얘기할 게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예산안을 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매장을 오픈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들어갈 거고 초기 발주 비용, 그리고 메뉴 개발 비용, 홍보물, 마케팅 자료 들어갈 돈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미리 견적이라도 짜놓고 내가 6천만 원으로 창업을 해야 된다 하면 매장을 오픈하고 운영을 시작하는 데에는 5천에서 5,500만 원 사이에 끊어야 돼요.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금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태반.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윳돈이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6천만 원이면 5천에서 5,500만 원, 1억이면 9천만 원 정도로 여유 자금을 꼭 확보할 수 있게 예산안을 먼저 한번 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예산안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매장명과 매장 로고, 그리고 매장을 어떻게 인테리어하면 좋을지까지에 대한 틀을 잡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퓨마나 제규어 메이커 아시나요? 퓨마는 이제 옷이나 신발 브랜드고 제규어는 이제 자동차 브랜드인데, 이렇게 하면 저는 퓨마가 먼저 떠올라요. 이런 걸 먼저 보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얘기할 때 어떤 브랜드 로고나 브랜드 명이 떠오를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잡고 갈 수 있는 시기가 매장 오픈 준비 전에 미리 해놓을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뒤에 설명은 드리겠지만 매장명과 매장 브랜드 로고로 나중에 굿즈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홍보물도 마케팅도 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 해두자는 의미에서 매장 뭐 상가나 사업자를 내기 전에 미리 구상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인테리어는 아니 뭐 내가 상가도 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테리어를 찾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짜고 싶다라고 하는 틀 정도는 잡아놓으면 상가를 구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레퍼런스 정도는 최소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는 찾아두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나는 어떤 타겟을 1번 손님으로 잡을까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저희가 음식 장사를 하면 상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상권도 오피스 상권, 관광지 상권, 대학교 상권, 주거 상권 등 다양한 상권들이 있는데 각 상권마다 선호하는 메뉴나 선호하는 가격대, 선호하는 구성이 조금씩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지에 가는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고 갈까요? 돈을 쓰려고 갑니다. 오피스 상권인 사람들이 점심에 근사하게 나오는 거를 먹고 싶어 할까요? 주로 대부분은 빨리 나오고 가성비 있는 음식을 조금 더 저는 선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손님을 주 타겟으로 할지, 타겟을 세분화할 수도 있는데 성별, 나이대, 그리고 어떤 집단, 뭐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이런 것까지도 좀 세밀하게 나눠서 그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메뉴를 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가를 구하든 사업자를 구하든지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매장명과 매장 로고, 2번째로는 인테리어 레퍼런스, 3번째는 타겟 설정, 4번째는 장사를 하면서 얼마가 필요할지에 대한 예산안을 꼭 짜고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브랜드 컨셉을 정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매장 창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그에 맞는 상권을 파악하고 상가를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타겟을 설정했죠. 그거를 기반으로 상권을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타겟이 그 상권에 많이 분포되어 있냐가 저희가 장사를 조금 더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팁이니까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정한 타겟이 어느 상권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상권에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지를 파악
파악하는 게 상권을 구할 때 1번입니다. 이제 상가를 구해야겠죠. 상가를 구할 때 1번 건물의 컨디션, 2번 렌탈 프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보증금과 월세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건물의 노후도나 컨디션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월세가 낮다고 무조건 좋냐? 당연히 아니겠죠. 월세가 낮은 만큼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보수공사를 많이 진행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위치가 정말 안 좋을 수도 있고, 똑같은 가격이라면 그나마 좋은 자리 들어가는 게 당연하게 누구라도 저는 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건물이 컨디션을 보면서도 노후화나 어떻게 상가가 배치되어 있는지도 봐야겠지만, 상하수도 시설이 저희 일반 음식점이면 일반 음식점에 맞게 돼 있는지 이런 법적인 절차들도 많이 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건물주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음식점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다, 네가 책임져라, 공용인데 말이 안 된다, 이런 분란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그 피해자가 안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고 상가를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렌탈풀이라는 거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을 한번 드리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아무래도 공사도 하고 철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매장 준비도 해야 되는데 월세가 내기가 좀 아깝잖아요. 이거를 이제 건물주와 합의를 보는 겁니다. 혹시 렌탈풀이를 좀 해줄 수 있냐, 우리가 공사도 하고 철거도 해야 되니까 그 비용도 부담이 된다, 싹싹하게 하면서 하면 뭐 한 달은 보통 준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월세가 너무 높은 지역은 안 되겠지만, 애교 떨었을 때는 저는 한 2달 반까지 받아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당장 보증금이 좀 적으신 분들은 보증금을 조금 낮추고 월세를 조금 올리시던지, 렌탈 프리는 받을 수 있는 만큼 좀 최대한 많이 받아두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내가 상가를 계약을 하기 전에 이 상가를 어떤 식으로 구조를 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테리어 팀을 불러서 그때 가서 도안을 짜는 것보다는, 지금 요새 주방 동선이라는 것만 유튜브에 검색을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장님이 예를 들어 하고자 하는 메뉴가 어떤 거다 하면, 이 주방을 상가가 네모나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한쪽 구석에 쓸지, 아니면 한쪽 벽면을 따라 길게 쓸지, 그리고 닫지 테이블을 깔지 등등을 1차적으로라도 견적을 조금 내봐야 돼요. 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테이블을 몇 개 못 놓을 것 같다, 내가 준비한 메뉴는 테이블 회전이 많아야 되는데, 그럼 테이블 개수가 많을수록 테이블 회전에 더 도움이 되는데, 그런 소리 해봤자 못 물러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이블 배치 같은 것도 대략적으로는 생각해 보시고, 주방도 어떻게 놓으면 좋을지, 그러고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면 냉장고나 이런 거에 대한 치수 같은 자료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쭉쭉 분필 같은 걸로 긁어서 표시를 해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러는 케이스고요. 냉장고, 튀김기, 선반, 상선반을 달 수 있다면 몇 미터에 달아야 될지 줄자로 재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먼저 꼭 보고 상가를 계약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돈을 저는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꼭 유의해서, 혹시나 매장을 지금 구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신다면 말씀드렸던 걸 확인하신 후에 상가를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상가를 계약했다면 저희 이제 나라의 허가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나라의 허가라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긴 한데, 쉽게 말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받으러 갈 때 먼저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아마 사장님들 동네나 조금만 벗어나도 여러 보건소가 많을 텐데, 거기 가서 저희 보건증 좀 떼려고 하는데 검사 받으러 왔어야 하면 신분증이랑 적정 금액을 내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검사를 받고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보건증이 발급이 되는데, 그 보건증이 발급이 돼야 위생교육이란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인터넷에 한국외식업 위생교육 이런 거 검색하시면 쭉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다 들으시면 또 위생교육 필증이 나와요. 그 위생교육 필증이랑 사장님 신분증이랑 상가 계약한 계약서를 들고 시청을 갑니다. 시청에 가서 영업신고라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영업신고를 하면 이제 세무소를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게 못 모르고 세무소 갔다가 어디 갔다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 가서 보건증 받고, 위생교육 듣고 교육 필증 받고, 그리고 시청 가서 영업신고하고, 마지막으로 세무서 가서 사업자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딱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가지 순서로. 사업자가 나오면 이제 주류카드라고, 주류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주류카드를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주거래은행으로 하시는 걸 전 제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인테리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테리어에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주변에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지인이나 누구한테 인테리어를 조금 싸게 할 수 있으면, 보통은 인테리어를 거기 지인이나 이런 데 맡길 텐데, 저는 웬만하면 그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지인들이 있지만 지인들한테 제가 인테리어를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인이 시공을 해줬을 때 내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아쉬운 소리를 했을 때 기분을 나빠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제 입장에서는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제 가게에 대한 인테리어를 맡긴 거지만 서로 감정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인한테는 웬만하면 절대 맡기지 말라주의고, 차라리 인테리어 업자 분들을 15분 불러서 가견적이라도 한번 내달라고 한 후에 좀 적정 가격으로 차라리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누구한테 추천도 안 받고 10분 불러요. 10분 불러서 가견적이라도 한번 내달라고 하고, 그 가견적 내신 분들 중에서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다 한 분들을 먼저 한 5분 정도를 먼저 선별해 내요. 그럼 10팀에서 5팀 됐죠. 이 5팀한테 이때까지 진행한 사례들을 모아놓은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1번 음식점 경험이 많은지, 뭐 아파트 경험이 많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음식점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그 음식점 경험이 많은 업체고 가격도 내가 합리적인 업체다 라고 되면 저는 여기와 계약을 합니다. 두 번째로 디자인 도면을 꼭 짜야 합니다. 이거 100이나 150 정도 드는데 사장님이 돈 주고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주거든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사장님이 이제 장사 잘 됐을 때 두 번째 매장을 열거나 뭐 프랜차이즈 계획까지도 혹시 있다면 도면 틀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시공이 끝났을 때 왜 시공이 디자인한 거랑 다르냐 할 수 있는 증거가 되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도면을 드리면 일 수도 없고, 그래서 꼭 이 도면이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철거나 인테리어를 할 때 꼭 하는 게 2가지 정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거거든요. 저희가 아무래도 철거하고 하면 주변에 뭐 먼지도 많이 나고 하니까 뭐 천막 같은 거를 치는 경우도 있고, 앞에 뭐 배너 같은 거를 세워둬서 손님들한테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뭐 죄송하다, 뭐 공사 중이라서 미안하다, 뭐 이런 글을 많이 쓸 텐데, 저희 가게 이름이나 로고 같은 거를 써두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방문 시에 이거 사진 찍어 오시면 서비스나 뭐를 드리겠다라든지, 아니면 앞에 배너 같은 것도 똑같이 문구를 써서 세워두고 우리 가게를 홍보하는 전략으로도 저는 씁니다. 사람들이 철거를 하면 여기 뭐가 생기지라고 궁금해할 건데, 그거조차에서도 저는 꼭 홍보를 할 수 있게 배너나 현수막을 미리 만들어서 걸어두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적인 부분인데,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특정 업체에서는 돈을 어느 정도 받으면 다 받거나 거의 95%, 90% 받으면 수정해달라고 해도 수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처음 얘기했던 거랑은 다른데 왜 이렇게 됐냐, 나는 이런 거 불편하다, 하루 이틀 3일 미루다가 어느샌가 잠수 타고,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자재값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 선지급을 하고 중간 정도에 20%에서 30%는 정산을 해요. 그래서 총 80% 정산을 하고 완료 대금으로 20%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안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계약서 단계에서 먼저 한번 짚고 갑니다. 50, 30, 2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한번 그런 걸 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이거 절대 안 그래야겠다고 건설업자분한테 진짜 뭐 사정을 저는 합니다. 50, 30, 20으로 하겠다, 대신 입금하기로 한 날짜에 정확하게 입금하겠다, 공사도 정확하게 맞춰달라,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합의도 보고, 그거 안 된다고 하면 솔직히 저는 다른 거래처를 찾을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10군데 부른 데 중에서 8군데, 7군데, 6군데 뭐 한 명씩 제껴도,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대금을 다 주지 마시고 적정하게 나눠서 좀 지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경험에 빗대서 설명드리는 게 커서 솔직하게 사장님들이 뭐 이거 20% 말 안 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진행되는 동안에 사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 인테리어에서 예를 들어 소품을 구해줄 수도 있고, 소품을 안 구하면 소품 정도는 사장님이 구해야 될 거고, 그 인테리어 공사하는 중에 해야 되는 거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꼭 유의해서 기록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 레시피 체계합니다. 사장님이 레시피를 구상해 본 적이 없는 사장님이 있을 수 있고, 구상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사를 하다 보면 뭐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이렇게 계량을 하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람으로 틀을 잡고 가야 모든 직원이 만들어도 동일하게 나갈 수 있고, 사장님이 신규 직원을 뽑았을 때도 레시피가 있다면 직원 교육 속도도 훨씬 빠를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코스트 체크, 원가 계산도 해야 되고, 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리 순서 같은 조리 매뉴얼, 발주, 재료 리스트 만들어야 되고요. 네 번째로 주방 집기나 기물 리스트,
저희가 메뉴가 정해지면 어떤 집기가 필요하겠다라고 나오니까 그거에 맞게 기물을 주문을 하실 수 있는 기물 리스트까지도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홀 매뉴얼입니다. 홀 매뉴얼. 홀 매뉴얼은 크게 서비스 매뉴얼이 있을 거고 QSC 체크리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나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손님이 들어오고부터 나가기의 과정을 쭉 적어서 손님이 들어왔을 때는 발견한 사람이 선창을 하고 뒤에 복창을 해서 어서오세요를 한다든지 메뉴가 제공되면 찡을 어떻게 설명해라라든지 그런 서비스 매뉴얼을 먼저 짜고 그리고 주방에서 음식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퀄리티를 그리고 서비스적인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게 그리고 청소나 이런 위생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QSC 퀄리티 서비스 클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준비를 하면 매장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홀 주방 관련된 저희가 운영에 관한 매뉴얼이나 레시피 등을 준비했다면 이제 세 번째로 저는 직원 구인을 조금 일찍 하는 편이에요. 2주 정도에서 3주 정도는 저는 일찍 구인을 하는데 그 정도면 인테리어도 거의 다 끝나가고 같이 기물도 보러 가고 재료도 사고 레시피 구현도 같이 해보고 그런 오픈 직원을 한 명은 꼭 데려가려고 하는 쪽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되면 교육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다 보니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게 오픈을 이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일찍 뽑아서 교육하고 함께 해나가면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아까 뭐 주류 카드나 뭐 그런 거 발급 받았으니까 주류 그리고 음료 그리고 저희 식자재 유통 사장님이 매일 혼자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사면 힘드니까 마트에서도 배송이 오는 마트들이 대부분입니다. 식자재 마트는. 그래서 그런 거래처 찾아두시고 그 거래처에서 없는 품목들은 또 다른 거래처를 찾아두시고 아니면 인터넷 거래처들을 확보해 둔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 유통에서도 횟집에서는 회, 수산도 한 곳만 쓰는 사장님도 있지만 저는 두 곳, 세 곳을 썼었습니다. 한 곳에서 뭐 못 구하거나 없는 것들은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플랜 A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플랜 B까지 준비해서 유통에 구멍이 나지 않게 그런 거래처들을 미리 찾아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매장을 오픈하기 1, 2주 전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인터넷, 포스, 카드, 뭐 캡스, 세스코 이런 거는 한 2주 전에는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 인터넷이나 포스나 자신들의 일정이 있을 거니까 우리 일정에 맞춰서 올 수 있게 미리미리 그런 거를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가게에 대한 홍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가게가 떡하니 차린다고 해서 사장님 개업 첫날부터 장사 잘 될까요? 그거는 좋은 상권에 들어가 있는 소수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당근, 인스타그램, 네이버 플레이스 이 세 가지를 먼저 일단 만들어서 우리 가게 등록을 먼저 해두시고요. 보든 안 보든 새 소식에 글을 쓰세요. 우리 가게 이제 며칠 뒤에 오픈합니다. 이러이러한 메뉴 팔 겁니다. 그리고 매장 오픈하고 얼마나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장 개설 그리고 새 소식 작성, 이벤트 작성 이 세 가지를 매장 오픈 일주일 전에는 최소 세팅을 끝내두세요.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는 최대한 돈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네이버는 뭐 검색 광고, 당근은 우리 동네 광고, 인스타는 타겟 광고 이런 식으로 미리 세팅을 다 해놔야 됩니다. 앞서서 저희가 처음에 막 브랜드 로고나 이런 거를 준비했던 걸 토대로 홍보물, 굿즈라든지 메뉴판, 배너, 현수막, 매장 홍보물들을 준비해서 사람들한테 뭐 나눠줄 수도 있으면 좋고 매장 앞에 설치해도 좋습니다. 저희가 가게를 처음 오픈했을 때는 가게를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한 숙제라서 어떻게든 손님들한테 재방문이나 다른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이벤트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 점검 이제 단계입니다. 최종 점검에서는 초도 발주라고 가게에 장사할 수 있는 첫 발주를 먼저 넣어야 됩니다. 냉동, 냉장, 야채, 음료, 주류 등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일단 초도발주로 이때 비용이 꽤 나가기 때문에 초도발주를 좀 넉넉하게 넣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 이벤트나 홍보물 같은 거를 저희가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할 거라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뭐 광고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나 홍보물을 이제 손님들이 가져갈 수 있게 세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전단지를 돌리면 전단지 이모가 구인이 되어 있는지 등 체크해야 되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체크를 하고 세 번째 매장 운영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가오픈을 해요. 가오픈. 근데 저는 리뷰노트로 부른 체험단이랑 제 지인들을 상대로 저는 저만의 가오픈을 합니다. 그걸 이제 이틀에서 3일 정도 저는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진짜 직원이랑 알바생이랑 같이 합도 맞춰보고
진짜 손님들한테 피드백을 받듯이 피드백도 받고,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블로그도 탄탄하게 미리 몇 개 쌓을 수 있고 음식값만 제공하면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먼저 한번 돌려보고,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장사 시작입니다. 메일 마케팅 잘 돌아가는지 로아스 체크해야 되죠. 식자재 관리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해야 되죠. 직원들 필요하진 않은지 체크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뒤 추후 영상으로 제 경험을 빗대서 한번 기록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뭘 제공한다 했죠? 타임 트래블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타임 트래블도 제공해 드릴 테니까 꼭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을 보고도 혹시나 내가 창업을 준비하는데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제가 꼭 연락을 한 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익한 내용을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